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점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는 과연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그쵸? 기업의 정체성을 알고 투자 포인트가 보입니다. 한국 BNC는 한마디로 생체재료 기반의 에스테틱 및 차세대 의약품 개발 기업입니다. 미용 성형 제품과 보톨리움 톡신, 그리고 수수로 조직 유착을 봐주는 유착 방지제와 창상 피복제 같은 고부가 가치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부가 가치죠. 결국 이 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에 답변을 드리자면, 기존의 주력인 필러와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이 견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연평균 41%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을 만큼 강력한 제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의 메조테라피 필러 위탁 생산 계약 등을 통해 글로벌 대량 생산 기지로서 정체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BNC 정말 철저하게 써야 된 것 같아요. 자, 주가 위치를 보면 그냥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그래도 최근 주가를 한번 움직인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보면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약물함유 콜라겐 창상 피부제 최초 국산화예요. 그리고 글로벌 수출 계약 진척이에요. 기존에는 수입품에만 의존한 특수 의료 소재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여 국내외 대형 병원망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증권가나 시장 전문가들 역시 기대감에만 의존하던 바이오주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의료기기 매출 비중이 확대되며 기초 체력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는 일시적인 테마성 재료가 아니라 실적 기반의 중장기 구조적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 이슈도 굉장히 존재하죠. 저는 이상해요. 그쵸? 이 R&D 비용 지출 빼고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 지금 지시선 테스트 및 거래량 동반 반등 이것만 나오면 돼요.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우리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기 전에요. 여러분 젠슨왕이 움직였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있던 외국인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는 다음 폭등주를 찾아봐야 될 때입니다. 뭐라 그래요? 다음 폭등주는 로봇의 배터리 관련주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현대차의 파업, 잦은 파업, 또 카카오의 파업, 뭐예요? 이제는 로봇 자동화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로봇을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갈아 끼우게 되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작업의 효율성, 매출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 로봇의 배터리주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과 산업 흐름을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가질 만한 자리입니다. 한 500만원 정도 투자 자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종목명과 핵심 체크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끝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꽤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된 신저가입니다. 정말 넌 어디가 바닥이니 이거죠. 그쵸? 월봉에서도 신저가예요. 신저가. 그쵸? 상장한 이후에 신저가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얘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종목은. 뭐 좋은 뉴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살짝 반등을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이런 부분을 봐야 돼. 우리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락을 할까? 이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부분 하나 잡아야 돼요. 하락할 때마다 만약에 얘가 이만큼 하락했어. 그럼 이만큼이 기준이 되는 봉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고점, 저점, 절반, 또 절반이에요. 그럼 뭐냐면 절반 정도 3,100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오늘도 개파락, 양봉이 아니라 개파락을 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면 적어도 얘는 여기 안착이 되겠죠. 2,8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하락했으니까 싸다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한국 BNC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혹은 적자니까 위험하다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종목이 아니에요. 현재 주가 위치가 바닥권 변곡점에 와 있는 만큼 여러분의 보유 가격대가 어디인지 물타기 구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선을 잡아야 하는 구간인지에 따라 대응 기준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 보시면 중요한 구체적인 매물대 가격 대응 구간 이런 거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외국인 계약 관련 수주 타임라인 그리고 리스크 체크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한국 BNC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실전 매매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크릿 체크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부터 배터리 관련주 삽니다.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이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